네, 안녕하세요. 모든 뉴스의 시작 뉴스스타트의 황선입니다. 오늘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고 오신 또 새로운 우리 동포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되게 낯선 곳인데요. 낯선 곳인데 우리 그 세포 등판에 다녀오셨습니다. 세포 등판에 다녀오신 제불 동포십니다. 김정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계신다고요? 예. 파리 근교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네. 선생님 이번에 어떻게 네 번째로 북을 방문하셨다고? 예. 네네. 예. 아니 어떤 이유로 북을 방문을 그동안 또 해오셨고 해오셨는지 지금 일단 네 번은? 네 번째 한 이유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 사람이고 그 한반도의 딸인데 그리고 제가 프랑스 국적자예요. 그래서 네네. 어디를 못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프랑스에 살다 보니까 우리 매년 3월마다 무슨 훈련이 있잖아요. 네네. 그 훈련이 있을 적마다 북과 남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할 때 프랑스 언론에서는 막 전쟁 날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족이 다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전쟁 안 난다라고 저 심정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일까라는 그런 의문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조금 아마 깊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왜 우리 민족은 서로 우르렁거리면서 싸우지 스스로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자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연히 이제 저희 남편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우디로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좀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남은 그 여생의 의미 있는 일은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도달한 종착역이 그러면 우리 민재가 뭔지를 조금 나라도 이해하자. 이번에는 네 번째 방문하셨는데 어디 좀 다녀오셨나요? 며칠 묵으셨죠? 참 북에서? 저는 7박 8일 여행 스케줄로 가서 평양을 해서 이제 대부분 묵었고 원산을 가가지고 원산에서 세포 등판을 당일치기로 방문하고 그다음에 금강산에서 하루 묵고 그다음에 다시 평양에 와가지고 며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평양에서 묵었는데 그러면서 개성하고 군사 분계선까지 갔다 왔습니다. 너무 완전히 바쁘신 일정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어지간한 데는 사실은 좀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 또 남북 관계도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평양, 원산, 금강산, 개성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알 법하고요. 근데 세포 등판이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세포 등판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2017년에 완공이 됐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보도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규모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포 등판이 어떤 곳인지 일단. 저도 사실은 세포 등판이 뭔지를 몰랐는데 여기 서울에 계시는 유명한 산림학자 되시는 유재심 박사님께서 제가 북한에 간다 그러니까 한번 세포 등판을 가보세요 하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뭔지 모르고 세포 등판을 가겠다고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사실 원산까지 가는 길도 포장을 이제 여기 고속도로만큼 잘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산까지 2시간 반 걸려가지고 자동차로 간 다음에 세포 등판까지는 또 2시간 정도 그 비포장도로하고 산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네네. 원산에서 고산군을 거쳐가지고 세포군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산길이라서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세포 등판이 펼쳐지는데 왜 등판이라는 건 우리 등의 등
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등은 편편하잖아요. 네네. 높은데 이렇게 편편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파라다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일이야? 초원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해요. 네. 예. 어쨌든 관광객들이 일단 세포 등판도 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좀 최초로 확인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마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뭐 그거를 관광객 받아주실 겁니까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실 간 날이 일요일 날입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한테 최고의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가정을 해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내해 주신 거를 보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너무 그날 저를 소개해 주시는 그 강원도 세포등판 격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뭐 신나게 재미나게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미나게 저도 봤죠. 저희는 네. 이제 보통 이렇게 축산단지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가장 고급스러운 게 이제 대관령. 예. 네, 아니면 뭐 스위스 정도 가면 구경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걸로 아는데 네. 예. 이게 이제 북강원도에 있다는 거죠. 예. 저기 네. 대관령이 한국에서 제일 큰 거잖아요. 삼육 농장이. 그거에 몇 배 드시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25배래요. 통계적으로 나온 게 네, 50만 정보예요. 정보는 일 정보가 3,000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50만 정보라고 얘기하니까 예. 또 저희가 예. 몇 조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감이 뚝 떨어져 갖고 일단 50만 정보라고 하고 예. 아까 뭐 대관령에 있는 목장에 25배. 25배. 네. 예. 그리고 현재 가축을 주로 소, 양, 염소를 키우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식량 이제 대응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17년 현재 숫자로서는 10만 두 가축을 키우는데 목표는 50만 두가 목표가 되고 그런 많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한반도 땅에 네. 이만한 초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예. 어쨌든 아까 소, 양, 염소라고 하면 풀을 먹는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축인데 예. 그러면은 초원을 대단히 잘 가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초원을 대단히 잘 가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 땅이 황무지였어요. 네. 사람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그 황무지였는데 그 이유는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네네. 비가 많이 오고 네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개간을 할 수 없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거를 2012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를 개간하자 해갖고 국가적으로 개간을 계획한 땅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군이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 세 개의 군을 합해서 만들어진 땅이에요. 네네. 고산지대로 600m 이상의 고산지대죠. 네네네. 예.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고산지대. 예.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 세 예. 개의 군이 네. 다 합쳐진 것 정도의 크기인데 예. 워낙에는 사람이 살거나 뭐 마을이 있거나 이렇게 예. 하기 되게 힘든 곳이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또 초원을 일부러 만들려고 또 자연을 막 훼손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여기는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재생시킨 거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이 땅은 일제 시대, 식민지 시대에 일제에서 그 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라도 방목시켜야 되는 지역으로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도 개간을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워낙 억새풀들이 50cm 이상의 뿌리를 가진 억새풀들이 그렇게 많이 자라고 있었대요. 예. 그리고 바람이 세니까 바람이 연중 350일이나 부니까 바람을 계속 맞아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아세요? 네. 저는 바람 맞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지대를 이제 개간을 한 거죠. 네네.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애초에 그곳의 자연이 갖고 있는 것들을 또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이후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람이 세다. 예. 그리고 말을 놓아 먹이기도 사실은 어려웠던 땅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해방 후에도 계속 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다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시도는 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거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라고 아마 얘기하셨든지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네네네. 예, 개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대체로 이제 세포등판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어봤는데 네. 이 사진이랑 찍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사진 보면서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 세포등판을 세계적인 축산 기지로 이런 또 이게 있네요. 예. 여기 5만 정보, 예. 600m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고산지대. 그리고 그 작년에 이제 처음 열 때는 10만두였는데 예. 예. 원래는 50만두 예. 목표다. 목표가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셔서 이렇게 막 소떼와 양떼와 이런 좀 보셨나요? 예. 사실 제가 이제 북에 4차례를 가면서 많이 본 거는 염소였는데 거기서 처음 양떼를 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양은 양털을 뭐 자꾸 또 고기도 먹긴 하지만 그 양털이 주 목적이잖아요. 뉴질랜드도 양털을 뭐 양고기도 뭐 하지만 그래서 보고 소떼도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염소 떼도 보고요. 네네. 예. 종합생산지령실 여기서 나오는군요. 무서운 말 지령. 네. 여기가 이제 총괄본부나 다름이 없겠죠. 그렇죠. 네, 총괄본부인 것 같고요. 예. 방목 축산기지 예. 표시. 예, 표시를. 로고. 예, 로고죠, 로고. 예. 로고 괜찮은데요? 예, 아주 네. 현대식이고 네네. 소와 염소를 네네.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일필휘지로 그린 예. 젖소와 염소가 예. 이렇게 딱 예. 그려져 있어요. 예. 네. 아, 이렇게 넓은 곳이군요. 예. 네. 여기 보면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 예. 지형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지령실 안에 1층에 들어가면은 이 모형도가 있어요. 이게 입체 지도의 그렇죠. 모형도죠. 모형도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령실 시스템을 또 찍어갖고 오셨는데요. 예. 네. 저 시스템 이름은 황금 등판이에요. 네. 말 글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는 저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북에 있는 축산학과 교수들하고 일꾼들하고 합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네요. 축산과 교수들과 일꾼들이 예. 함께 이제 예. 북에서 자체 개발한 거다. 예. 요거는 세포등판 풍력 예. 태양 발전 체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부 자체 생산하는 풍력과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천연 에너지군요. 그렇죠. 네네. 천연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예. 선생님께서 그렇게 싫다던 바람이 네, 그렇게 바람이 세다 그랬는데 예. 네, 결국은 이제 풍력 발전. 그렇죠. 제가 보고서 와 정말 풍력 발전을 이용하면은 연중 끊임없이 그 풍속기가 돌아가니까 어마어마한 전기 생산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인데 저 방은 저희가 이제 방문한 방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이 집짐승 사양 관리 지령실, 인공수정 지령실, 농산 지령실 해가지고 풀판 관리 지령실에서 모든 관리를 종합적으로 저 지령실에서 하기도 하지만 각 또 지역마다 네. 격리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워낙 큰 데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그 모든 데이터를 저쪽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네네. 예. 신기하네요. 수의 방역 지령. 그렇죠. 그리고 병해충의 잘 예보 지령실. 네. 기상 관측 지령실, 과학기술 보급실. 예. 근데 저는 지금 선생님 사진을 보면서 예. 매우 어떤 한 측면으로서 약간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예. 왜냐면 완전 정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릴 만한 초자연적인 어떤 자연 극한의 자연의 모습을 예.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 너무 초현대화된 있는 시설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북에서 얘기하는 과학기술 중시 이게 그렇죠. 이제 세포 등판에도 예. 적용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번에 이거를 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축산 연구소도 사진이 나오겠지만 네. 북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북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못 산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건 뭐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예. 그런 건데 사실 그런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게 더 문제죠, 진짜. 예, 여기 맞아요. 보니까 이게 자연 및 재생 에너지 이용 이래서 그러니까 풍력기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펌프질하는 양수기를 설치해 놓고요. 네, 풍력 양수기. 예, 네, 풍력 그 아래는 발전기. 예. 그리고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는 동물들이 나오는 이제 분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예. 네. 예. 세포 등판 축산 기지 관리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이 워낙 많으니까 방풍림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왜 조성했는가, 어떤 식으로 조성했는가 하는 그 자료고요. 그 주요 병해충에 대한 자료는 이 사람들은 인공풀이라 그래요. 인공풀이라는 뜻은 우리는 설마 저 플라스틱이 아니죠.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인공풀은 사람 손으로 파종을 한 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항무지였는데 저거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개간을 해놓고 그 비료를 거의 저희가 산성 땅이었는데 비료를 섞어서 질소를 섞어가지고 완전히 옥토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동물이 좋아하는 그 풀을 심다 보니까 그 영양분이 되고 그런 거를 보니까 병해충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저기 축산연구소에서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지대에 딱 잘 맞는 그 풀 그리고 먹어서 또 영양가가 있는 풀 이런 것들 그리고 병해충에 강한 풀 이런 것들을 아마 연구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인공풀과 자연풀 분석 뭐 이런 것도 분석도가 막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아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보통 북에서는 한번 개간을 한다, 뭐 건축 거리를 세운다 그러면은 보통 뭐 천리마, 만리마 해갖고 1년 안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어려웠길래 5년을 거쳐서 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생태를 이제 직접 보고 생활하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과에 적합한 생태를 갖추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요. 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포 등판 축산지 방목 동물 관리 마을이에요. 여기 이제 목동들과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들이 막 살고 있는가요? 저기 보이는 그 빨간 집들은 사람들이 살거나 문화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하는 집들이고요. 저 파란 지붕은 축사예요. 동물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다고 그분들도 아주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살림질들 알뜰하게 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시원하고. 이게 양염소 축산실이에요. 축사예요. 축사인데 그 수간에 CCTV가 있어가지고 이제 동물들이 계절에 따라서는 실내에서도 관리를 하잖아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실내에서 관리하면은 저 CCTV를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아픈지 아니면은 임신을 했는지 뭐 그런 거 등등을 들어가 봐서 눈으로 육안으로 할 수 있지만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CCTV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화 시스템이 여기도 도입이 좀 많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조그만 오른쪽에 이제 조그만 문이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양이나 염소들이 지나가면서 몸무게를 재는 데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면은 저 위에 파넬에 그 동물의 몸무게와 함께 그 아이디 번호가 나와서 그것이 종합관리지령실로 들어가서 몇 번째는 몇 킬로니까 이제 도살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결정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과학이. 예. 네. 저기에 제가 뭐 저런 저울은 네. 뭐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저거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찍어본 겁니다.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연구소. 예. 네. 참 이게 한국은 아직 국가기관도 전부 다 영어를 쓰거든요. 근데. 네. 제가 저기 북에 가서는 호텔에서 노동신문밖에 없잖아요. 네네. 거기에 외국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뭐든지 다 우리말로 네.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세포지구 축산 격리위원회 저기는 관리위원회를 격리위원회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양목장 세포 양목장의 관리실입니다. 네. 예. 빨간 기와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축산학 연구소예요. 연염병 방역이라든가 사료 연구나 병해충 연구 등을 하는데요. 저 건물은 이제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저 건물을 짓고 자재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연구자 되시는 분들이 네덜란드와 벨지움과 독일에서 시찰을 한 후에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시설물도 어마어마하게 차려졌을 겁니다. 북유럽의 어떤 축산 선진국들을 남동 선진국들을 다 가보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렇게 폐쇄적인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네. 폐쇄적이 아니고 유엔 제재를 받으니까 유엔에서 못 나가게 하고 유엔에서 봉쇄를 한 거죠. 예, 네. 봉쇄를 한 거잖아요. 네네. 65년간의 봉쇄를 받으면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북이 개발 생산한 트랙터. 예, 거기서는 트락토라 그러는데 트락토로. 네네. 자, 90%를 북이 개발한 부품입니다. 이 트랙터들도 다 지형에 따라 뭐 하는 일에 따라 전부 설계도를 다 다르게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발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기 저 남편하고 저하고 있는 사이에 있는 분이 부위원장님이신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나서 그냥 안내를 맡아주시면서도 그냥 이거 더 볼 시간이 있습니까? 저거 더 볼 시간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남편분께서 프랑스인이라고 하셨는데 전 세계를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분 같은데 이번에 맞습니다. 세포 등판 다녀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물론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네네. 제가 중간에서 그 세포동판 부위원장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얘기해 줬더니 맨 나중에 헤어지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축하합니다. 한마디로 딱 끝내다. 이렇게 멋있고 대단한 축산 기지를 정말 개간하고 특히 개간해서 만들었다는 거는 대단하게 훌륭하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니까 저 위원장님도 그냥 입이 쫙 위로 귀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셨군요. 아유, 사진 너무 잘 봤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그 바쁜 일정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평양에서만 구경하기도 바쁜 일주일이었을 텐데 세포등반까지 다녀오셨으니까. 근데 저는 세포등반에서 또 궁금한 거는 그곳에 동물들도 좀 행복해 보였나요? 동물들하고 대화는 못 해봤는데요. 동물들이 자연 속에서 자라면은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네네. 우리가는 이제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애들은 방목하면은 마치 무슨 이상한 엄마가 되지만 그게 방목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연과 함께 살자라는 뜻이니까 동물이 그거보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있을까요? 방구 끼고 싶은데 방구 끼고 똥 누고 싶은데 똥 누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사람도 동물도 되게 행복한 그런 축산 기지를 방문을 하셨어요. 이번에 북에 이제 방문하시면서 좀 달라졌다고 느끼신 점이라고 할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간 거는 2014년이었는데요. 제가 원산에 갔을 때 아직 그 집 모습들이 그 좀 회색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가는 곳마다 너무나 달라졌어요. 특히 일반 사람들이 이제
평양도 그랬지만 개성에도 자전거가 많이 있었고 옛날에는 고속도로도 걷는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14년에는.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걷는 사람보다는 들판에 농부들도 자전거를 놓고선 일을 하는 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평양인 경우에는 자전거 그냥 자전거가 아니고 전기 자전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 자전거 교통사고 나는 것도 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옷이 화려해졌다. 네. 색상이 너무너무 다양해졌다. 네. 그리고 여성들이 그 하이힐을 신는 게 완전히 멋쟁이 아니면은 신을 수 없는 하이힐을 그렇게 신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발목 삐그덕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예. 어쨌든 또 2018년 지나고 나서 또 가보면 원산 갈마지구가 내년도에 또 완성이 될 거라서 또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내년에는 이제 갈마지구 가야 하는 거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해놓고 왔습니다. 아유, 네. 예, 4월 15일 날 준공을 한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예. 오늘 예. 뉴스에 안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예. 하여튼 좋은 여행지를 저에게 소개를 먼저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또 해외 동포들의 한시적 특권이라고 굉장히 금방 끝날 건데요. 저에게 좋은 경험을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 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포 사이는 동포나 우리 남과 북의 민족 사이는 정말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보여주신 것처럼 아주 한 발자국만 넣으면은 쉽게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북을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기 위한 그 공부를 각자 좀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룹을 하셔서 해서 북을 알고 나면은 북을 이해하면은 아마 우리 민족끼리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고 북을 아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우리 김정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